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스터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뉴 아레나입니다. 이 뉴 아레나라는 뜻은 대형 전시장, 공연장 느낌을 그대로 살려놓았다라는 의미가 이제 강한데요. 이 KG 모빌리티가 렉스턴 뉴 아레나를 출시하면서 이제 실내와 성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고 크게 가져가라는 측면을 제가 이 차를 이제 데일리카로 장시간 타면서 이제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차를 뭐 시승차로 이제 받아서 이제 운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과연 이 차를 탔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느껴보기 위해서 제 지인들을 정말 많이 태워보고 또 제 가족들과 이제 태웠습니다. 그럴 때 이 차가 예전에 알던 뭐 쌍용차라고가 맞냐라는 평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그런 반응이 나올 만큼 이 차의 이제 승차감이나 디자인 그리고 어떤 옵션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뭐 장점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 자동차를 한번 그냥 정말 가볍게 가장 저렴한 트림으로 사서 저 혼자만의 뭐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도 충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만약 요 더 블랙이나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그 등급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때가 패밀리카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멘트를 시작으로 이제 오늘 이제 리뷰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렉스턴이 가장 좀 억울해하는 단점이 바로 이제 그 브랜드죠. 이 렉스턴 상품성 자체는 이제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훌륭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일 거예요. 10년에서 15년 전에 한 지인분께서 렉스턴을 딱 사고 오셨을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께서 모하비와 더불어 렉스턴이 정말 그 부자들만 타는 차다. 서민 중에서 어느 정도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 모하비나 뭐 렉스턴을 탄 걸로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세단으로 치면 비슷한 느낌이 있죠. 하지만 이 쌍용이라고 하면 느낌이 좀 반감되는 사실이 좀 있었는데, 그만큼 이 자동차는 브랜드 마크가 조금 아쉽다는 걸 빼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차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렉스턴 뉴 아레나 같은 경우는 더 블랙이라는 트림입니다. 렉스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이죠. 이 KG 모빌리티가 렉스턴 뉴 아레나를 출시하면서 세 가지 트림을 이제 내놨죠. 그 중에서 이 차는 5,173만원이고 실내와 외관에 있어서 포인트를 곳곳에 차별화를 했습니다. 사실 외관에서는 제가 딱 전면부 마스크와 다이아몬드 방패 모양의 웅장한 강하다. 특히 이 블랙 휠의 간지, 이 화이트와 블랙이 어우러졌을 때 참 사람이 남자의 뭐 감성을 울리게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의 블랙을 좀 넣으면 차가 웅장해 보이면서도 샤프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 렉스턴 뉴 아레나도 화이트에 블랙을 섞어 놓으니까 차가 웅장한 것만 같으면서도 뭔가 딱 포인트가 있고 샤프한 느낌이 드는 게 이 더 블랙만이 가진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저는 좀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딱 지인들이 차가 굉장히 크다, 멋있다 반응들이 나왔던 게 이런 포인트들이 사람의 인식이 딱딱딱 뭐 찍어주기 이제 때문이죠. 이 반면에 저는 솔직히 이 더 블랙이 이 실내에서 고급감을 좀 차별해줬다고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제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포인트는 좀 못 찾겠어요. 고급스럽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 무난한 소재 재질로 되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더 블랙을 고르시는 분들은 이런 외관적인 요소를 좀 중시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실내에서 어떤 만족도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고르신다고 하면 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또 주행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트 느낌이 이제 굉장히 이제 편합니다. 제가 이제 요 차를 타고 뭐 평창도 가고 속초도 가고 강릉도 가고 정말 많이 주말에 이제 돌아다니고, 좀 성격이 급한 편이기 때문에 휴게소에서 쉬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딱 한 번 쉬었는데 이 시트 느낌이 굉장히 편해요. 파에 앉아있는 것처럼 편하게 안겨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3-4시간을 주행해도 불편함이 좀 없었고요. 그리고 연비, 제가 사륜구동이 아닌 이제 이륜구동으로 주로 주행을 했던 이유는 사륜구동이 아직은 저한테는 생소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이륜구동으로 했을 때 고속에서 연비는 충분히 14, 15 정도 나오고 도심에서는 약 6, 7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승차감, 장단점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촬영을 자주 하고 차에서 내렸다 왔다 갔다 할 때가 좀 있거든요. 뭐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동을 해야 할 때 여기 시트벨트를 매질 않고 보통 움직이잖아요. 근데 시트벨트를 묶지 않고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이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이 자동차가 이제 안전을 이제 고려해서 시트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는 충분히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이 짧게 이동시켜야 될 때 계속 요 시트벨트를 좀 이렇게 꼽아야 된다. 이거는 최근에 현대차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쉽지 않나. 그 외에는 실제로 뭐 정차 상태에서 제가 느꼈던 뭐 단점이 크게 없었고, 이 렉스턴을 제가 시승하기 전에 이제 가장 이제 궁금했던 거는 어떤 승차감적인 부분이었어요. 이제 과거에 이 렉스턴, 모하비, 프레임온 바디 같은 경우는 이 승차감에 대한 혹평이 이제 많았죠. 왜냐면 차체 위에, 이런 뼈대 위에 차체를 그냥 올려놔놨기 때문에 이제 흔들거림이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족들을 채우고 다니면서 멀미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 아무래도 도심을 좀 많이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방지턱을 넘을 때는 이런 승차감의 흔들림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과거의 렉스턴에서 느꼈던 그런 흔들거림보다는 좀 확실히 좀 많이 사라졌다. 과거의 렉스턴 같은 경우는 좀 흔들거려서 운전자도 약간 나고 느껴질 만큼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 그 흔들거림이 그냥 모노코크보다는 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차체 특성상 모노코크보다 이제 흔들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거의 그 렉스턴 프레임온 바디를 그런 승차감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정도의 승차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전에 임영웅 씨가 선전하셨던 화이트 에디션 있죠? 그때 렉스턴 이제 오너분들이 지금 렉스턴을 이제 한번 타보신다고 하면, 야, 지금 살 걸 그랬다 라는 평을 이제 분명히 좀 내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의 승차감은 좀 많이 개선됐고, 이 정도면 내가 2열에 누군가를 태울 수 있는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승차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 가속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근데 202마력의 이제 디젤 엔진 을 탑재를 했어요. 근데 물론 디젤 엔진이라는 특성상 초반에 토크가 굉장히 강하고, 이제 고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 영역까지는 조금 더 시원찮게 뽑아주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가솔린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엔진을 가지고 이 무거운 차체를 제가 느끼기에도 야, 요 차 가속이 상당히 좋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만족도를 줬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그 다이나믹한 차들을 좀 많이 타고 있고 그런 차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SUV의 뭐 가속에 대해서 조금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렉스턴 뉴 아레나 같은 경우는 야, 가속 부분이 상당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진짜로요.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디젤 엔진이지만 상당히 소음을 좀 많이 이제 개선해 줬어요. 실례로 제가 제 친구를 이제 옆에 태웠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형, 요 차가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그래서 디젤이다. 그래서 근데 형, 이게 생각보다 너무 조용한데?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이중접합 유리를 꼈나? 이중접합 차음유를 꼈나?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KG 모빌리티가 뉴 아레나에 탑재한 이 스티어링 휠은 RDPF 방식의 스티어링 휠이고요. 그리고 요 엔진과 흡음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MVH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그 흡음재 뿐만 아니라 요 A필러나 요 B필러, 그 천장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소음들을 차단하고 관리하는데 좀 많이 신경 썼다는 게 이 차를 저속에서나 고속에서나 운행할 때 특별히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동차의 어떤 승차감, 가속, 이 소음, 이 세 가지 운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운전자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는 이 급에 맞게 잘 했다고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옵션적인 부분을 좀 언급을 이제 드려야겠죠. 사실 이 디스플레이는 저는 아쉬운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왜냐면 일단 디스플레이 배치 자체가 별로예요. 지금 보통 제가 타고 최근에 접한 차들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가 좀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어느 정도 운전자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얘는 정말 정면을 바라봐가지고 운전하다가 이게 보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실내 인테리어 특성상 가로형 배치를 썼는데, 이 가로형 배치를 쓴 데다가 요 정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요 오른쪽에 있는 걸 디테일하게 보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 세로로 되어 있다고 하면 운전자가 가는 방향 그대로 보면서 내가 실제 주행하는 느낌대로 이 디스플레이를 이제 볼 수 있겠지만, 가로로 보기 때문에 워낙 또 시야를 넓게 봐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 자체도 다 일자로 되어 있어요. 예. 전혀 이 운전자 친화적이지 않은 이 디스플레이 배치,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단점으로 좀 거론하고 이제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죠. 이 차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선 유지 경고나 뭐 보조 기능이 있고, 앞차랑 거리 간격을 조절해주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정도가 있지, 차선에 따라 그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이제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차체를 이제 운행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뭐 종종 활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뭐 운전하면서 뭐 스티어링을 잡고 운전하는 것도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빠진 게 뭐 크게 이 차의 이제 단점으로 좀 와닿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차라리 이 차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상당히 좀 준수하게 수월해줬구나. 그러니까 이 차에 어댑티브 크루즈 핸들 조향 장치가 없다는 게 아쉽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생각보다 능수능란하게 해줬다는 점이 저한테는 좀 더 크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옵션적인 부분들도 제가 특별히 이 차에 있어서 어떤 뭐 단점을 좀 찾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 렉스턴 뉴 아레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약간 이 쌍용 자동차, 이 렉스턴 아레나의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부분이겠죠. 저는 가장 이 더블랙에 있어서는 좀 추천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더블랙 같은 경우는 지금 완성도 측면이 상당히 이제 높은 차예요. 사이드 스텝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어떤 승차감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좀 완성도가 높은 차인데, 근데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5,173만원이라는 가격이 이 KG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기아급 SUV고 그만큼 부가가치를 높여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을 책정한 거는 저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과연 이 5,173만원을 주고 이 차를 더블랙을 선택할 만한 사람이 이제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 렉스턴을 4인 가족 입장을 구매를 한다고 하면 한 단계 낮은 등급에서 옵션을 좀 더 풍부하게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집에 좀 안정적인 패밀리카가 하나 있고, 세단이든 SUV든 상관없이 가끔씩 뭐 가족끼리 캠핑용이나 이런 것들을 캠핑용, 레저용으로 차를 좀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렉스턴 최저가 트림 구매를 하셔가지고 공간만, 승차감하고 옵션이랑 안 보겠다, 이 차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공간만 보고도 활용하기에는 만족도가 높은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차를 이제 데일리카로 타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